어느 고요한 오후 서랍 정리를 하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빼곡히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들.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하며 형님 아우 하던 이들이고 이 사람들 없이는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번호 중 마음 편히 누를 수 있는 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어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겨진 빈 방을 보며 느끼는 적적함, 모임에 나가서도 겉도는 대화 속에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이유 모를 허무함까지. 여러분, 우선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뇌는 불필요한 정보와 소음을 차단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엔 생존을 위해 누구나 만나야 했다면 이제 당신의 뇌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지금 이 관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은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약용과 함께 노년의 고독이 어떻게 당신을 완성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지요. 인생의 후반전, 길을 잃지 않도록 동서양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이곳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줄 단단한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닿으면 끝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 도포 자락을 붙잡던 이들이 내가 고난에 처하자 가장 먼저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한비자는 일찍이 군주는 이익으로 신하를 다스리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나 세상의 인심은 오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50대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서로에게 기대할 실질적인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가짜 인연이 걸러지고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고독은 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뇌의 휴식 회로가 활성화되어 창의성과 자아 성찰이 극대화된다고 증명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선사하는 가장 귀한 휴식입니다. 셋째, 에너지 도둑들과의 경계선을 단호히 그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뇌의 감정 조절 중추인 편도체가 예민해집니다.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독성관계라고 부릅니다. 체면 때문에 참지 마십시오. 만약 상대가 무례한 질문을 던진다면 즉답하지 말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속으로 셋을 세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넷째, 이제는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효능감을 챙기십시오. 니체는 자신을 긍정하는 자만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더 이상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다시 젊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골프 모임 대신 혼자서 하는 악기 연주나 글쓰기에 몰입하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보다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성취감이 당신의 전두엽을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가족이라도 나를 해친다면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십시오. 많은 이들이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의 불평을 다 받아주는 것은 서로의 뇌를 병들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거기서부터는
내 인생이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섯째, 억울한 감정은 몸 밖으로 배출하십시오. 가슴 속에 맺힌 화는 수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면 방 안에 혼자 앉아 미운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뇌에 이 상황은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현대 심리학의 종결 효과를 활용한 아주 과학적인 처세술입니다. 일곱째, 실속 없는 경조사비는 과감히 줄이십시오.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말은 장사꾼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내 몸을 돌볼 병원비와 배우자와 함께할 생활비입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노년의 실속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말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경청의 미학을 즐기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신의 경험담을 길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인데 듣는 이에게는 고역일 뿐입니다. 공자께서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임에 가거든 내 말은 30%만 하고 나머지 70%는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좋은 향기가 풍겨 인격의 기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지요. 뇌과학적으로도 60대 이후에 뇌는 감정과 이성을 통합하는 능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없다고, 외롭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자기 자신과 조우하는 중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며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타인의 칭찬 10마디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로 살아가십시오. 숲속의 거목은 옆에 다른 나무가 없어도 홀로 당당히 하늘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존엄한 노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남은 생애 가장 젊고 눈부신 날입니다.